주식의 봄. 수익의 봄. 안녕하세요. 주식의 봄의 진행을 맡은 정다영입니다. 봄은 새로운 계절의 기분 좋은 시작을 알려주는데요. 저희 주식의 봄에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분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모든 계절의 봄을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화사하고 따뜻한 증시 날씨입니다. 그동안 국내 증시를 흐리게 만들었던 금투세라는 먹구름이 투심을 가리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 먹구름이 걷히면서 지수가 화창하게 빛이 났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미국의 ISM 제조업 PMI 그리고 고용지표 쇼크를 기록하면서 외줄타기와 같은 분위기였는데요. 하지만 미증시에서 아마존이 AI에서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고용지표는 허리케인 여파로 일시적일 것이라는 낙관론에 상승 분위기를 국내 증시에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오전 9시 30분이 지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분위기가 투심이 급격하게 살아나면서 오늘 양대지수 급등했는데요. 그동안 불확실성으로 힘들었던 국내 증시 먹구름 하나가 거치니까 화창한 햇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대선이라는 특 S급 태풍이 글로벌 증시에 곧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번 주 정말 중요한 한 주인데요. 그래서 미대선의 태풍에 대한 대비 그리고 실적 발표, FOMC 회의까지 연이은 변동성 장세를 단단히 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이런 변동성 장세에 단단히 대비를 해주실 김정철 본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좀 장이 많이 올라서 기분 좋으시죠? 기분 좋으신데 이런 기분을 제가 좀 약간 좀 깨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지금 햇빛이 왔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졌어요. 지금 즐길 대로 즐기십시오. 이제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태풍이 전 세계를 뒤덮을지 네. 아니면 빠르게 좀 영향 살짝 주고 소멸할지 아직 결정은 안 났어요. 하지만 태풍이 오고 있으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태풍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태풍이 소멸할 거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무조건 고다. 이런 거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풍에 대한 대비를 좀 하자. 이미 지난주부터 우리는 대비를 해왔고 지난주에 대비한 종목도 제가 빅스를 얘기 드렸어요. 빅스. 네. 빅스 ETN을 얘기 드렸는데 빅스 ETN은 지금 4% 상승 중이에요. 물론 4%밖에 안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미 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대비를 많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든 뭐 트럼프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예, 근데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둘 다 중에 아무도 결정이 안 날 때.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증시의 최악이 뭐였습니까? 금투세가 계속 결론이 안 나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를 짓눌렀던 거잖아요. 네. 미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아무도 결정이 안 나버리면 이제 이런 불확실성에 빠지면서 급락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가 돼 있다면 네. 누가 아무도 안 되든 뭐 미국이 내전이 나든 뭐 전쟁이 터지든 별 상관없이 우리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본부장님께서 미 대선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나와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금투세 폐지 이슈로 국내 증시 정말 오랜만에 시원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수요일 아침에 미 대선이 실시간으로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번 주 정말 쉽지 않은 증시인데 내일 당장 시가 베팅할 만한 섹터와 단기 스윙 섹터 그리고 그 섹터의 최고의 종목들과 히든 종목까지 여러 가지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섹터 키워드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키워드 미대선과 놀자주 갖고 나오셨는데요. 어떤 이유로 갖고 나오셨을까요, 본부장님? 미 대선 당연히 여러분 내일 이 시간대쯤 되면 이제 미국 분들은 잠에서 깰 때예요. 깨서 네. 이제 투표를 준비하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다음 날 새벽쯤 되면 이제 투표가 완료돼서 네. 이제 한참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그 결과를 보고 있을 때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미대선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기회는 내일밖에 없어요. 내일 하루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밖에 없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미대선을 가지고 나왔고 네. 그 다음에 놀자. 놀자가 뭡니까 도대체. 옛날에 놀자주라고 있었어요. 여행, 엔터, 레저, 게임주 이렇게 놀자인데 그 중에서 게임 버리고 네, 여행 중에 레저 버리고 네. 일단 엔터 여행. 오늘 중국이 물론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우린 뭐 굳이 가라 그래도 무비자로 갈 생각이 좀 별로 없지만 네. 무비자로 내년 말까지 입국을 허용해 주겠다. 뭔 허용인지 누가 허용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가 가기 싫은데 일단 뭐 굳이 와달라고 하면 한번 생각은 해볼게요. 내년 말까지.
중국이 뭐 이렇게 반성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근데 하지만 뭐 그래도 저와 생각이 모두 다 같진 않으니까 뭐 중국 가고 싶은 분도 분명히 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최근에 또 G드래곤님께서 컴백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네. 엔터주들이 로제 아파트에 이어서 G드래곤님까지 이어가면서 뭔가 엔터주도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그다음에 여행주도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요 종목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미 대선의 영향을 그나마 덜 받는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그래도 유망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렇게 두 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수요일 아침으로 다가온 미 대선과 중국이 8일부터 내년 말까지 우리나라 무비자 입국 허용 소식에 급등한 여행주, 로제 아파트 흥행과 GD 컴백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엔터주 포함한 놀자주 갖고 나와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한 줄 평도 들어봐야겠죠? 네, 오늘 시장 한 줄 평입니다. 태풍인지 찻잔속 태풍인지는 일단 확인하고 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액션을 취할 필요는 없다. 미리 액션을 취해서 뭔가 둘 중에 하나를 베팅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베팅할 때가 아니라 확인하고 기다려서 그다음에 그 확인 결과를 잘 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베팅을 하더라도 하나에 올인을 해서 베팅한다면 그러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베팅을 해도 양쪽 다 약간 좀 균일하게 좀 베팅을 해놓으면 한쪽은 바로 손절하고 나머지 쪽은 추세로 이어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찻잔속 태풍인지는 한번 우리가 좀 보고 나서 우리가 방향을 그때 결정이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 그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포트폴리오가 망가졌을 때 지수가 대폭 나갈 때를 대비한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짜놓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표현하면 어떤 계절로 표현할 수 네, 있을까요? 일단 뭐 한번 화면 보시면은 자 누가 봐도 이거 그냥 지금 다시 여름 돌아가고 싶죠. 사실 날씨가 어제까지만 해도 여름이었어요. 네. 근데 오늘 갑자기 저녁 되니까 서서히 추워지는데 갑자기 미 대선 분위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날씨가 서서히 이상해지고 있죠. 하지만 지금의 날씨는 뭐냐? 따사로운 햇빛, 시원한 바람, 여름인데 기분 나쁘지 않은 불쾌지수 없는 아주 너무 그냥 좋은데요? 좋은 여름 네. 그런 여름의 분위기다. 현재 지수 분위기는 이렇게 날씨를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날씨 선선한 바람과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여름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오늘 양시장 급등하면서 국내 증시 희망을 보았지만 이번 주 미대선과 FOMC 회의가 있는 슈퍼위크입니다. 어떻게 시장이 변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함께 하시는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각각의 시나리오 전략을 잘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식의 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MC 정다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상승을 이끈 원동력이 바로 금투세 폐지였는데요. 금투세가 폐지로 인해 국내 투심이 상당히 개선된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야당에서 금투세 폐지 이야기가 나온 게 9시 40분쯤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지수가 급등세를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코스피 2,588.97포인트, 코스닥은 754.08포인트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오늘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증시 뭐 네. 화창한 봄날이 아니라 뜨거운 여름이죠. 네. 근데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대체 진짜 끝날 일을 왜 이렇게 지금까지 질질 끌어왔는지. 저는 이게 사실 여러분들 제가 사실 지난주가 아니죠. 어제 팍스기 TV 한마음에 기막힌 투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 금투세로 핏대 세우면서 5분 동안 얘기했더니 그 방송을 이재명 대표가 보셨나 봐요. 아니 보지 않았을까요? 네. 왜 보신 것 그게 같아요. 왜 지금 말도 안 되는 건지 네. 제가 다 설명을 했어요. 제가 어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방송 제가 아니 20%가 뭐냐 도대체. 아니 배당 투자하면 16에서 14%밖에 세금 안 내는데 지금까지. 그럼 배당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냐 지금. 그러니까 세금 내는 거 찬성이라니까요. 여러분 세금 낼 수 있어요. 세금 내면 돼요. 근데 뭐가 싫은 거예요? 아니 장기 투자,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더 성숙하고 더 잘 되게 만들기 위해서 배당 투자와 장기 투자를 권장해야 되는데 지금 야당의 금투세는 단타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안 된다. 그리고 되는지 그래 그러면 그렇게 우기면 뭐 그냥 뭐 선거 승리했다고 뭐 그렇게 우긴다면 뭐 그렇게 따라줄 용의는 있는데 그럼 할지 말지 좀 빨리 결정해라. 그래야 뭐 대비를 할 거 아니냐는 게 제가 어제 방송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방송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셨네요. 다행히 뭐 오늘 그래서 보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 제가 한참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저 세금 내는 거 찬성입니다. 저는 사실 금투세 찬성 입장이에요. 찬성 입장인데 좀 세율만 좀 조정하자는 입장이었는데 뭐 찬성 입장이라고 하면 또 시청자 여러분들 또 저한테 막 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금 내고 사세요. 지금 세금이란 건 여러분 직접세와 간접 갑자기 세금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직접세와 간접세. 여러분 그 간접세 내는 걸로 자꾸 꺼려 하시면 돼요. 간접세는 물건 하나 사면 부가세 붙잖아요. 그건 아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소득세, 이 직접세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존 금투세도요. 전체 주식 투자한 사람이 약 1%만 세금 내는 세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안 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이 안 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였다? 이런 것들이 늦게 결정되면 이렇게 큰 손들이 투자를 꺼려하기 때문에 그러면 큰 손들이 좀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시장의 분위기를 끌고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면 그러면 결국 전체적인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다 따라서 투자를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였던 거지. 전체가 뭐 이제 와서 뭐 폐지한다고 하니까 뭐 빨리 결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잘했다 못했다? 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결정한 거 그럼 잘한 거냐? 늦었다. 반성해야 된다. 정치권은. 그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 오늘 금투세 폐지 분위기로 딱 가니까 지수 폭등하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금세 폐지 나오면 지수 급등할 거다라는 얘기. 왜 투심이 다시 회복한다. 근데 문제는 뭐다? 이게 왜 하필 미 대선 전이냐? 좀 미리 좀 한 몇 주 전에 했으면 이거 즐겼을 거 아니야 이 랠리를. 도대체 왜 도대체 진짜 뭘 해도 하여튼 욕 먹게 해 하여튼 욕을 안 먹게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뭐 여든 야든 지금 사람 국민들 지금 힘듭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좀 뭐라도 좀 행복한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너무 늦었다는 거 다시 결론으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투세 폐지로 인해서 우리 국내 증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미대선이 현지 시간으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 투자 전략을 잘 세워야 할 텐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번 한 주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신 저희 본부장님의 수익률 간단하게 제가 브리핑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리가캠 바이오로는 여전히 9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셨고요. 잠시 상승률이 100%를 넘기도 했지만 급등락을 현재 거듭하는 중이십니다. 항암제 관련주인 LCLB로는 50% 넘는 상승률로 마감하셨고요. 클래시스는 히등 종목으로 여러 번 언급하셨는데 70%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보이다가 지난주에 베인 캐피탈의 지분 매각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하면서 20% 상승률 유지 중이십니다. HBM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인 ISC 상승률은 20%를 돌파하셨고요. 유한양행으로는 8월 26일 날 히등 종목으로 언급해 주셨고 20% 넘는 수익으로 마감하셨습니다. 9월 초에 소개한 엔화 ETN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목표가에 도달하셨고요. 역시 9월 2일에 소개한 2차 전지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 TCC 스틸은 40%가 넘는 수익으로 오늘 목표가 달성하셨습니다. 역시 같은 날 소개해드린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주인 인벤티지랩은 62% 급등으로 수익 마감하셨고요. 9월 30일에 소개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주 추가 상승으로 30% 상승률 기록 중이십니다. 지난주 소개한 원전 및 SMR 관련주인 BHI가 15.9% 상승률 기록 1차 목표가 달성 이후에 최종 매도하셨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큰 수익 보여주신 저희 본부장님이신데요. 이런 본부장님과 함께 자세한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세워갈 수 있는 동영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 히등통신망으로 검색하셔도요. 같은 영상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상품권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시장을 봄 시간인데요. 코스피는 다시 2600포인트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코스닥은 75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이번 주 향후 지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미대선이라는 큰 변수가 있지만 상승이 가능할 건지 궁금합니다. 본부장님. 네. 그럼 대선 가봐야 아는 거죠, 뭐. 가봐야 아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시나리오 전략을 밑에서 세워왔어요. 네. 근데 여러분 근데 너무 공포스러워하지 마세요. 너무 공포스러워하지 마시고 일단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는 이게 삼각수렴 형태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삼각수렴 형태인데 이렇게 잘 그려보면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삼각수렴 하단을 이탈했어요. 이탈하면서 하단으로 미끄러지는 분위기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걸 하루 만에 돌렸거든요. 이러면 또 이제 몰라요. 이것도 모르는 상태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계속 하락 추세인데 하락 추세대에 있습니다. 하락 추세대에 있고 지금 이것도 삼각수렴을 할 수는 있지만 하락 추세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의 기미가 보였는데 문제는 미대선이죠. 미대선에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따라 다른데 자 코스닥 하단 저점을 점점 올리면서 단기 반등 추세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코스닥이 제가 볼 땐 조금 더 분위기 더 좋아 보입니다. 지금 워낙 많이 밀렸고 저가 바닥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자 미대선의 불확실성 그리고 일단 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만 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비가 오잖아요. 비와 햇빛이 막 와요. 비와 햇빛이 오면 여러분 뭐 하면 돼요? 피하면 돼요. 피하거나 둘 다 가면 돼요. 둘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캐리스 트레이드 그 다음에 트럼프 트레이드 양쪽 다 가지고 있다. 비율을 일정하게. 그러면 한 곳을 빠르게 결정이 나면 손절하면 되거든요. 근데 시나리오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차트 지수로 봤을 때는 전망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현재 코스닥은 밀려도 그렇게 크게 밀릴 자리가 많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코스피는 밀리면 지금 하단 자리가 조금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더 이상 크게 매도가 나올 것이냐 그 부분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미리 좀 선조종을 받았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보다 상대적으로 조금은 그래도 좀 나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 드리면서 하단 저점을 어떻게 잡느냐. 그 다음에 양쪽 다 그러니까 이 미대선의 결과가 사실 빨리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지지부진하게 서로 양쪽에서 싸우다가 결국 이거 뭐 선거 개표하는데 어디 주에서 막 주지사는 막 이거 못하겠다느니 뭐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혼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지지받던 지수도
뚫는 건 순식간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오늘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 대비책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는 삼각 수렴 하향 이후에 하루 만에 회복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코스닥은 하단을 점점 올리면서 단기 반등 추세로 전환하는 과정. 하지만 둘 다 거래량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이번 한 주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신 저희 본부장님이신데요. 그럼 지난 방송 수익 리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본부장님? 네, 일단 지난 방송 수익 리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리가켄바이오 천국과 지옥을 지금 지옥과 천국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리가켄바이오가 사실 저희가 지금 94.3% 수익 중이긴 한데 이날 잠깐 100% 찍었어요. 매도할 걸 그랬어요, 제가. 그때 매도하려고 사실 있었는데 그날 왜 매도를 왜 못했냐? 100% 넘었다고 좋아하다가 여러분 보셨나요? 이번 올해 100% 몇 개째입니까? 하면서 그렇게 막 하다가 결국 놓쳤어요. 매도 타이밍 놓쳤고 근데 그랬더니 갑자기 지난주 금요일날 22동 평균선을 이탈하려고 하는 움직임 이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 오늘 추가로만 더 밀렸으면 바로 그냥 매도 확정이었거든요. 그럼 수익률이 100%를 노리다가 결국 80%대에 끝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나올 뻔했는데 오늘 올려쳤습니다. 오늘 다시 올려쳤어요. 13원 다시 회복. 13만 원. 13만 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안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밀리기가 좀 저는 좀 그래 밀릴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한 게 뭐냐면 여러분 ADC 학회가요 이번 주에 있어요. ADC 플랫폼 알려주잖아요, 이 종목이. ADC 학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밀리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분명히 저는 그렇게 얘기 드렸고 일단 94% 수익률 현재 유지 중이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HLB는 뭐 56% 하고 뭐 그 뒤로 이제 지금 밀려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HLB 당분간 안 봅니다. 근데 이거 주요 저항 라인 돌파하면 이제 다시 볼 건데 그게 얼마인지는 제가 이쪽 하단 QR코드 있죠?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은 제가 그 라인을 실시간으로 제가 얘기 드릴게요. 그거는. HLB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클래시스. 이게 이제 욕을 좀 많이 먹고 있죠. 이것 때문에 제가 이게 60%를 넘는 수익률을 보이다가 지금 단기간에 단 며칠 만에 지금 30%를 까먹었어요. 30% 넘게 까먹었거든요. 물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도 해드렸습니다. 해드렸는데 문제는 이 대주주 지분매각 이슈 때문이죠. 베인캐피탈, 해외 이제 외국인, 얘네 이제 겉머리 외국인 아니고 진짜 외국인인데 BCP라고 베인캐피탈 프라이빗 에코티인데 얘네가 지금 이제 이걸 팔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팔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걸 인수하려고 한 데가 LG전자, 삼성전자다. 그렇기 때문에 난 충분히 이거 다시 된다고 본다라고 하는데 더 밀렸어요. 더 밀렸는데 일단 그래도 하단 지지라인 요 라인이 있다. 그 다음에 클래시스는 뭐가 남았다 아직? 실적 발표가 남았습니다. 실적 발표에서 대반전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28%로 좀 많이 반납했죠. 반납했는데 전 충분히 더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S&T 에너지 뭐 수익 이거 소소한 수익률 금방 넘어갈게요. 인벤티지랩 소소하진 않지만 금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좀 넘는 수익률. 자, ISC. 자, 우리가 반도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이 종목 있어요. 이 종목 있는데 물론 지금 사실 여기서 제가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 문제는 뭐였냐? 이거 원래 보유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아직 손실 중이고 그다음에 제가 추가 매수 자리를 잡은 거고 TV 방송에서는 신규 매수 자리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지금 수익률은 22%좀 넘어가는 상태고 저는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다라고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ISC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아직도 진행 중, 보유 중이라는 얘기겠죠. 자, 그다음에 유한양이 깔끔하게 22% 기록했는데 죄송하죠. 원래 70%가 넘어갔을 텐데 20%밖에 못 먹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자, 이거는 ETNC 요거는 그냥 목표가 도달해서 뭐 그냥 크게 볼 게 없고요. 자, TC 스틸 역시 목표가 도달해서 목표가가 여기 48,000원 해드렸는데 이날 48,000원 넘었어요. 이날 넘었어요. 넘어서 목표가 도달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에어스페이스 현재 34% 수익 중에 있습니다. 오늘 좀 밀렸습니다. 오늘 살짝 밀렸는데 오늘 이거 작성할 때보다 좀 더 밀렸어요. 그래서 3% 2%뭐 이렇게 될 거예요. 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계속 끌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미대선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그냥 우리나라 무기는 그냥 잘 팔릴 거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HI입니다. 지난주에 여기서 수익 실현하고 절반 수익 실현하고요. 나머지 절반 끌고 간다 그랬는데 이게 다시 이렇게 밀렸어요. 밀리면서 여기 밀릴 때 그냥 저희가 오른쪽 하단 QR코드에 실시간으로 제가 매도 얘기 드려서 결국 15.9% 수익률로 그냥 마감했습니다. 마감했고 원전 관련주 마감을 했는데 중요한 건 재접근할 수 있다 충분히. 근데 다만 BHI는 지금 매물벽이 지금 꽤 두텁게 있기 때문에 요거 말고 다른 걸로 공략할 거니까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들 이거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해요. 가격대로 따지면 아직 매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미 매도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오른쪽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셨으면 실시간으로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방송이 끝나면 오늘 밤에 제가 오늘 밤에 올려드릴 거거든요. 밤에 이제 유튜브 히든 통신만 검색하시면은 제가 영상 올려드릴 텐데 오늘 히든 종목하고 종목들 그 영상의 전략들대로만 여러분들이 잘 가시면은 여러분 충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유튜브 히든 통신만 그냥 확인하시면 안 돼요. 지금 안 올렸어요. 안 올렸기 때문에 어떻게 확인한다? 구독을 눌러서 있으면은 여러분 딸랑 알림이 울립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면 제일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빨리빨리 확인 가능하니까 반드시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본부장님 이번 한 주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HI로는 1차 목표가 도달 이후 15.9% 상승 마감하셨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는 34.5% 상승 진행 중이십니다. TCC 스틸로는 42% 상승 마감하셨고요. ETNC는 14.9% 상승가 마감하셨고 목표가도 도달하셨습니다. 유한양행으로는 22.7% 상승 마감하셨고요. ISC로는 22.3% 상승 진행 후 지금 추가 매수 타이밍 보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벤티지 랩으로는 62.3% 상승 마감하셨고요. 이 밖에 많은 종목으로 상승률 진행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 본부장님과 함께하는 방송인 만큼 오늘의 히든 종목과 유망 섹터를 자료를 실시간으로 받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니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요.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투자 전략, 가격 전략 같이 세워가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 히든 통신망이라고 검색하시면요. 오늘 방송 끝난 이후 오늘 밤에 본부장님께서 영상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상품권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내일의 봄 시간입니다. 빠르게 당장 내일 시가 베팅할 만한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로 미대선 관련주를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갖고 나오셨습니다. 미대선이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틀 남았는데요. 현재 미 민주당의 해리스와 미 공화당의 트럼프 이 두 후보자들이 박빙으로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의 지지율이 점점 올라오고 있었는데 사전 투표 출구 조사에서 해리스가 예상보다 높은 경과를 보여주면서 정말 한 치 앞도 모르게 되었는데요. 미대선 관련주들 중에서 지난주에는 양쪽 다 수혜를 보는 종목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갖고 나오셨을까요, 본부장님? 네, 일단 오늘 가지고 나온 거는 바로 미대선 관련인데 일단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미지 바뀌었는데 이미지가 안 나왔네. 이거 이미지가 이게 그 미국 그 지도에 현재 해리스하고 트럼프의 의석수 현재 확보한 수를 제가 얘기 드렸는데 요게 이미지가 있었을 텐데 여기 빠졌네요. 자, 여튼간에 현재 그런 상황이고 현재 지금 거의 박빙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270대 해리스 259로 이기는 걸로 돼 있어요.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아직 모르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썬벨트가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썬벨트가 문제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나와 있죠. 지금 썬벨트. 자, 중요한 건 러스트벨트는 민주당이 그래도 선전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건 그렇지만 플로리다를 넘겨준다는 거. 플로리다 주지사가 공화당이 된 이후로 플로리다가 급격하게 공화당세로 바뀌는 것 같아요. 원래 플로리다 하면 자유의 약간 이런 민주 약간 이런 건데 민주가 좀 민주당 지지율이 좀 낮네요. 자, 그다음에 애리조나가 왜 서부에 있는데 애리조나는 왜 도대체 공화당 편일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여튼 이쪽이 현재 선벨트 쪽과 플로리다 애리조나 여기가 좀 중요한데 여기가 트럼프가 우세다. 트럼프가 우세라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키포인트 뭐냐면
지금 러스트벨트는 거의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최대 선전 중인데 중요한 건 이 썬벨트에서 몇 개를 가져가느냐 차이입니다. 트럼프는 여기서 한 개만 가져가도 이긴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썬벨트를 민주당이 다 가져가야 해리스가 지금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뭐다? 지금 해리스가 사전투표율이 너무 좋아서 썬벨트도 이기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투표율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다. 투표율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다. 여러분 그 각자 뭐 트럼프를 지지하는 뭐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도 뭐 있겠는데 저는 그냥 얘기 드리지만 사실 누가 되든 별 차이는 없다. 근데 누가 되든 결론만 빨리 났으면 좋겠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입니다. 자, 최고 시나리오 둘 중에 어느 누구라도 여유롭게 얘기해야 돼요. 그냥 적당히 막 간발의 차이로 이기면 안 돼요. 특히 트럼프가 간발의 차이로 진다. 거의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미 주 방위군이 다 지금 현재 경계태에서 돌입한 상태예요. 왜냐? 트럼프가 졌을 경우 독립한다 그랬을까? 몇 개 주가 지금. 그러면 지금 전쟁이에요 거의. 근데 트럼프가 졌을 때 아깝게 져버리면 이제 이러면 답이 없어요. 이제 트럼프가 절대 승복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왜 승복 안 하느냐 하면 트럼프는 여기서 지잖아요. 그러면 저기 감옥 가야 돼요. 약 한 200년 동안 살아야 되거든요 거의. 그럼 이제 트럼프는 끝난 거죠 거의. 근데 자기 인생이 끝나든지 다 같이 끝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 인생 끝나는 거 다 같이 끝나자. 다 같이 죽자 뭐 이럴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 세상 모른다니까요. 그런 상황이 와버리면 정말 그럼 이제 미국 내전 한번 해보자 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순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민주당이 또 아깝게 지면은 사실 민주당은 웬만하면 승복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러스트벨트나 썬벨트에 미국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데에서 만약에 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선거인단 때문에 지잖아요. 그럼 민주당도 승복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누구 하나라도 여유롭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 아까 상황 봤지만 여유롭습니까? 여유롭다는 얘기는 뭐냐면 최소 선거인단 15에서 20명 이상으로 얘기해야 돼요. 최소 15에서 20명 이상. 한 곳의 선거 결과가 한 곳 미국에서 한 곳의 선거 결과가 결정이 안 나야 돼요. 그거 가지고. 한 곳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나버린다. 그럼 그 한 곳 가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이제 사실 지금까지 역대 캐스팅 보트 했던 곳이 어디냐면 플로리다주긴 해요. 플로리다주긴 한데 플로리다를 가져가면 거의 다 이겼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플로리다주가 사실 트럼프 우세라는 게 지금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머리는 트럼프가 이길 것 같아요. 가슴은 해리스인데. 가슴은 해리스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머리는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자, 최악의 시나리오 박빙이면 뭐든 박빙이면 최악인데 특히 트럼프가 박빙으로 지는 순간 여러분 그 웬만하면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대폭락을 좀 생각 좀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경합주들 우편 투표가 나오려면 최소 일주일이 걸려요. 일주일 동안은 그냥 대혼란이에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간발의 차인데 경합주의 우편 투표는 누구한테 유리해요? 다 해리스한테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럼 트럼프는 첫날, 둘째 날 결과만 보고 내가 이겼어. 나 이겼어. 승리. 근데 해리스가 아니야. 저 투표 결과 또 오면 달라져. 근데 3일째, 4일째 될수록 선거인단 격차가 줄어들게 제가 미리 예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대로 되는지 아닌지 보세요. 처음에 트럼프가 이깁니다. 이기는데 해리스 우편 투표가 도착하니까 격차가 줄 거예요. 그럼 트럼프는 한 4일째 돼서 나 안 해. 나 이제 안 해. 하지 마. 안 해. 나 이거 못하겠어, 이거.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린 순간 개표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럼 개표도 안 된 상태에서 싸우고 난리 뭐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가 거기다가 트위터 안 하고 트럼프가 딴 거 하잖아요. 그 뭐죠? 그거 거기다가 지지자들 모여라. 그러면 이제 전쟁 나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생각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마냥 아름답게 뭐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염두를 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자, 그래서 여러분 뭘 생각이 되느냐, 뭘 생각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둘 다 누군가 한 명이 이긴다고 결과가 났을 때 물론 이것도 둘 다 결론이 안 나버리잖아요. 결론 안 나고 일주일 이상 가잖아요. 그럼 이것도 떨어져요. 떨어지기는. 근데 그래도 다시 올라올 거다라는 거죠. 이거는. 예. 나중에 뭔 일이 터져도. 아니 막말로 미국에서 전쟁이 나도 전력 다시 깔아야 돼요. 그럼 다시 오르겠죠.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갈 건데 여튼간에 HD 현대일렉트릭 자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그럼 왜 또 갖고 나왔냐? 가격이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서 그냥 갖고 나온 거야 다시. 자 전력 수업이 대장주고요. 수주 잔량이 6조 원입니다. 예,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 예상치 소폭 하회했는데 미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간에 수혜를 받는다. 근데 민주당 쪽에서 이기면 조금 더 수혜 받더라고요 보니까. 예, 왜냐하면 민주당 쪽이 해리스가 지지율이 좋을 때 주가가 좀 좋았어요 주로. 예. 그래서 이쪽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지난주 전력하고 동일합니다. 가격도 다 동일해요 여러분. 지난주 거하고 동일해요. 그럼 지난주 거 알려주세요. 지난주 거는 제가 유튜브 보시면 돼요. 근데 유튜브 보시면 되는데 유튜브 못 보겠다 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릴 겁니다. 올려드릴 가격 전략 확인하시면 되고 당장 내일 시초가에 매수해도 됩니다. 이거는. 예, 내일 시초가에 매수해도 된다. 다만 비중 조절을 좀 잘 하셔야 된다. 비중 소량으로 제가 비중 제시해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 하단 QR코드 반드시 실시간 확인하시고 유튜브 히든통신망에 올려있는 오늘 밤에 올릴 영상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 지난주에 사실 빅스 가지고 나왔거든요. 빅스 지수 폭락하면 올라가는 빅스 ETN을 가지고 나왔는데 실제로 빅스가 지금 현재 4% 수익 중이에요. 여러분. 네, 수익 중입니다. 지난주에 들어갔는데 4% 수익 중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뭘 갖고 왔다? 골드 선물. 골드입니다. 금이라도 갖고 있자. 금이라도. 뭔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금이라도 갖고 있자 이거예요. 골드 그러면 저기 금방 가서 금 사면 되나요? 제가 뭐라 했어요? 제일 멍청한 사람이 금 살 때 금방 가서 사는 거다. 금 살 때 뭐 사야 된다? ETF, ETN으로 하면 훨씬 수수료 적게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자, 미대선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소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난주 빅스에 이은 골드를 공략하자면 중요한 건 FMC 회의 금리 인하 후에 달러와 약세가 공고해지면 수익 관점으로 공략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MC 이번에 FMC 회의 때 금리 내릴까요? 올릴까요? 내릴 겁니다. 왜 내릴 거냐? 어제 ISM 제조 PMI 지난주에 폭락했어요. 이거 예상치 하회했거든요. 원래대로 하면 이거 급락했었어야 돼요. 지수가. 근데 아마존 실적 잘 나온 것 때문에 버텼는데 그 다음에 공공지표 지난주 깨졌거든요. 그러면 경기 안 좋은 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내릴 겁니다. 금리 내리면 어떻게 돼요? 달러 다시 약세, 달러 다시 약세면 어떻게 된다? 골드는 올라간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제 최악의 시나리오로 만약 전쟁 났다. 미국 내전 났다. 난리 났다. 그러면 달러 급등하겠죠? 그럼 골드도 같이 급등해요. 그때는. 다 둘 다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뭘로 가든 간에 이건 뭘로 가든 오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자 내일 1차 매수가 내일 시초가입니다. 그 다음 2차 매수가 25,800원. 분할로 각각 비중 2.5% 비중 최대 5%예요. 꼭 이런 거 얘기하면 비중 50% 넣으신 분이 있는데 진짜 여러분 현금 제가 처음에 뭐라 했어요? 현금 갖고 가자. 비는 피하자. 피하고 나머지를 비중을 쓰면 됩니다. 그때 결정 나고 방향성 나오면. 자, 그 다음 손절가는 24,900원 딱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1차가 27,700원. 애게 이거밖에 안 봐요? 일단 1차로만. 추후에 나머지 2차는 좀 높게 볼 거니까 그때까지 한번 분할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골드 여기까지 했고요. 마지막. 자, 제약바이오를 좀 보자. 왜 제약바이오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미 대선에서 해리스와 트럼프가 공통적으로 정책으로 가장 얘기하는 것 중에 약값 관련 이슈가 있어요. 물론 둘의 컨셉은 달라요. 첫 번째, 이 양쪽의 후보들은 일단 중국의 우시바이오를 일단 겨냥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단 안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솔직히 CDMO 관련주들은 수혜를 보겠죠. 근데 이 종목도 잘 안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 해리스와 트럼프 중에 약값 관련 이슈인데 트럼프는 약값을 좀 올리자. 올리든 말든 신경 쓰지 말자는 주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안 그래도 비싸거든요. 의료 시스템이.
근데 트럼프는 각자 도생. 여러분 이거 되게 이거 확 와닿죠? 우리나라 요즘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각자 니들이 알아서 해라예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돈 없으면 그냥 뭐 아프면 뭐 죽어야지 별 수 있겠어? 이거고 돈 많으면 치료 받아 이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다시 오바마 케어를 부활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 이게 양쪽이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한테는 분위기가 좋은 거다 이게. 약값을 트럼프가 된다고 해도 약값을 추가적으로 더 올리고 막 그렇게 하려면 어차피 상하원 통과해야 돼요. 그 중에 특히 상원은 지금 현재 민주당이니까 이길 수가 없겠죠. 그렇죠?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전체적으로 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이 종목은 ADC 관련주입니다. 이번 주 학회 예정이고요. 자,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제약바이오 학회가 3개나 있어요. 3개나 면역 학회도 있거든요. 자가 면역 학회도 다음 주에 있거든요. 그럼 학회가 줄줄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로 보는 게 맞는데 중요한 거는 크게 지금 이슈가 안 되고 있죠. 미 대선에 다 묻혀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미 대선 관련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조정을 통해서 현재 가격 부담 많이 해소했습니다. 그래서 1차 매수 당장 내일 시초가에 가능한데 오늘 좀 오르긴 했어요. 오늘 좀 오르긴 이 정도 가지고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자, 가을 전략은 유튜브 팍스 히든 통신망 히든 통신망이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히든 통신망 그냥 히든 통신망만 검색하시면 제가 영상 이 종목이 뭔지 영상을 올려드릴 텐데 그 영상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대응 전략 알고 싶으시면 오른쪽 하단 QR코드 스캔하셔서 거기에 반드시 들어오셔야 됩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이 종목 정리해가지고 오늘 밤에 정리해서 다 올려드릴 겁니다. 네, 저희 본부장님께서 내일의 시가 베팅 테마로 미대선 갖고 나오셨는데요. 최고의 시나리오로는 둘 중 어느 누구라도 여유롭게 승리하는 것이고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트럼프가 박빙으로 낙성되는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관련주로 전력설비 대장주인 HD 현대일렉트릭 갖고 나와주셨고 골드 선물 레버리지 갖고 나와주셨습니다. 히든 종목으로는 제약 바이오주 갖고 나오셨는데요. 이 히든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 관련해서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세워갈 수 있고요. 유튜브에 히든 통신망 검색하셔서 구독 버튼 누르시고 오늘 방송 끝남과 동시에 오늘 밤에 본부장님이 동영상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상품권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미래를 봄 시간인데요. 단기 스윙으로 가져갈 만한 테마를 미래를 봄 테마로는 어떤 섹터 들고 나오셨을까요, 본부장님? 네, 오늘 이제 중국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 줬어요. 사실 저는 별로 갈 마음은 없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저한테 돈을 주고 내가 돈 줄 테니까 마음껏 놀다 와라고 해도 별로 갈 생각이 없어요. 저는. 근데 모든 사람이 저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으니까 뭐 가실 분은 가실 수 있겠죠. 그리고 중국에 사업이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사실 왔다 갔다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한테는 충분히 혜택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엔터 최근에 이제 로제 아파트 이후 지드래곤님께서 이거 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드래곤님의 팬덤은 저랑 나이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잘못했다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지인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드래곤님께서 새로 7년 만에 컴백했어요. 7년 만에 컴백하자마자 음원 올킬. 야,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이제 뭐 그런 제가 노래를 들어봤는데 뭐 노래는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지드래곤님을 상당히 좀 좋아합니다. 로제님도 좋아하지만 그래서 일단 왠지 놀자주들 분위기가 좀 좋지 않다. 아니 좀 심상치 않다. 괜찮다. 현재 연말로 갈수록 원래 놀자주들이 전부 다 수혜를 보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 소비주까지도 같이 한번 봐보자는 게 이번 컨셉입니다. 자. 전 참고로 이 만리장성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갈 생각은 없어요. 가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 별로. 그냥 저는 그냥 저기 수원에 있는 그 수원성이나 이런 게 더 아름답고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굳이 가보고 싶으신 분은 가세요. 무비잖아요.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지디님이신데 지디님이 패션 리더로서 제가 지디님의 패션을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디님의 옛날에 투블럭
예, 이거 제가 그대로 한 거고요. 어. 여러분은 못 믿겠지만, 그러니까 역시 패션의 완성은 뭐다? 얼굴이다. 예. 얼굴이 다르니까 지디님 패션을 아무리 똑같이 해도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디님이 좋아하는 톰부 땡땡 이런 것도 원래 지디님이 처음에 입고 나오셨거든요, 이거를.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거 많이 좀 따라 해보는데 크롬 땡땡 뭐 이런 것도 다 여기서 다 해봤는데 저는 이제 저는 이제 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이도 먹고 해가지고. 근데 여튼간에 저한테는 상당히 좀 많은 영감을 주신 분이에요. 많은 영감을 주신 분인데 그래서 7년 만에 복귀했다니까 너무 이제 반갑고 너무 고맙고 그런데 지금 이제 중국에 내년 말까지 무부자 있고 하지만 이게 얼마나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단기 수행을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이번 모멘텀으로 쭉 내년 말까지 중국으로 사람들이 막 갈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관군제 11월 11일까지 관군제까지 중국은 무조건 소비를 올려놔야 되거든요. 그럼 중국 경기부양책 이상에 나올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기 트레이딩 전략. 자 중국 소비주 위주로 공략을 하는데 지난주 제가 얘기한 게 뭐예요? VT였죠. VT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급등! 지난주에. 자, 지난주에 그대로 급등했어요. 급등했는데 문제는 지난주에 이제 대주주가 이름이 저랑 같아요. 그분 성이 정씨인데, 예, 근데 제 이름이 같은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이제 블록딜 한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좀 밀렸다가 이거 다시 플러스로 반전시켰거든요. 예, 반전시켰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화장품 얘기 드렸을 때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VT 같은 경우는 미국 이제 진출했으니까 그 중국 진출 화장품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국 진출 화장품은 제가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기에는 없거든요. 여기 없는데 제가 용기 관련주, 화장품 용기 관련주가 있습니다. 요 종목을 제가 하나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 종목을 넣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넣었어요. 그 종목 빠졌는데 그 종목까지 해서 같이 얘기 드릴 거고 화장품 관련주도 분명히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여행 항공사 엔터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자 11월 11일 관군제 때 1차 매도 전략을 우리는 가져가는 겁니다. 추후에 경기부양책 중국 경기부양책 보면서 대응을 하는데 중국 경기부양책 여러분 무슨 느낌이에요? 기대가 없어요 별로. 근데 기대는 없지만 단기 반등만 본다. 자 결과적으로 단기 트레이딩인데 미 소비 시즌이 11월 11일 관군제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시즌에 들어가요 이제 11월 말이 블랙 프라이데이니까. 그러니까 소비 시즌 위주로 보되 너무 중국 포커스 말고 같이 겹치는 종목도 위주. VT 아까 얘기했던 화장품 용기 관련주 요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고 추가로 엔터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항공주를 하나 LCC 하나 가지고 나와봤는데 자 유가 하락에 따른 수혜주 LCC 관련주 탑픽. 자 진에어 말고 뭐 있어요? LCC 제주항공. 그 다음 뭐 있어요? TA 뭐 이렇게 있죠. 등등등. 자 근데 이 중에 실적이 제일 좋다. 예. 보세요 진짜 봐보세요. 시가총액은 뭐가 근데 실적 좋은 뭐해? 이 시가총액이 비싸면 안 되겠죠? 이게 제일 싼데 실적도 좋아요. 끝났죠.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냥 끝났잖아요. 예. 최근 실적 호조 지속. 중노선 이외에 추가 시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거고요. 자 1차 매수가 내일 당장 시초가 보시면 되고 2차 매수가 1,800원. 손절가 9,450원 약간 길긴 한데 충분히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 목표가는 12,900원. 최종 목표가는 추후에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히든통신망 들어오시면 근데 둘 다 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야 영상도 보고 실시간으로 대응도 하고 두 개를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 가격 전략 그대로인데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다고 난리거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추가 더 하고 싶은데 자, 그 다음 자 엔터사 중에 대장주 중 하나다. 이게 히든 종목입니다. 히든 종목. 자, 그냥 하나만 얘기할게요. 슈퍼노바 곧 컴백입니다. 지난 그 앨범에서 대박을 쳤던 슈퍼노바. 자, 컴백했다고 하는데 여튼간에 조각 컴백하고 이제 주가 조정 반등 구간이다. 가격 전략은 유튜브 히든통신망을 통해서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미 대선 전략이나 이런 거 전부 다 제가 이렇게 TV 방송에서 다 못다한 얘기들을 영상으로도 올려드리는데 영상 올리면 거리감 좀 있다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뭘 준비했냐? 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토요일 날 대전에서 강연을 합니다. 반드시 대전 강연회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단기 스윙 테마로 저희 본부장님께서 놀자주 갖고 나와주셨고요. 여행 엔터, 소비 관련주 갖고 나와주셨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과 유망 종목 알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